안녕하세요. 홍 박사입니다. 발음에 주의하세요. 홍 박사가 아니라 홍 박사입니다. 홈쇼핑에 대해서 박사급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홈쇼핑 박사, 줄여서 홍 박사입니다. 오늘은 홈쇼핑 자막의 크기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쇼핑 자막의 크기가 왜 문제가 되나요? 자막의 크기는 홈쇼핑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홈쇼핑 방송을 보다 보면 화면 전체가 유난히 작은 자막으로 가득 차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홈쇼핑사에 따라서 방송 시작 부분에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방송을 마치는 부분에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방송 기준으로 3회 정도 노출되는 편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나요? 자막 크기가 너무 작기도 하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던데요. 바로 그 점이 홈쇼핑사가 노리는 점입니다. 해당 자막은 상품의 중요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홈쇼핑사가 왜곡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홈쇼핑사의 입장에서는 판매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판매에 불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소비자에게 중요한 내용이면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천천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홈쇼핑사 입장에서는 판매에 부정적인 부분이니까 최대한 작은 글씨로 최대한 빠르게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빙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자세히 보고 있어요. 홈쇼핑사는 작은 글씨로 가득 찬 화면을 장당 3초에서 5초 사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읽지 않는 이상 전체 내용을 모두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자막들은 큼지막한 글씨에 여유 있게 보여주면서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거 말고 또 있다고요? 혹시 단서 조항에 대한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앞에 말한 자막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 말고도 단서 조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서 조항이 뭔가요? 단서 조항은 자막 내용의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들어가는 내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괄호 안에 넣기도 합니다. 이것도 작은 글씨로 들어가는 걸 보니 소비자가 알게 되면 홈쇼핑사가 불리한 내용이겠군요. 앞으로 홈쇼핑 방송은 돋보기를 가지고 봐야겠네요. 대표적인 단서 조항을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의용 방송에서 많이 쓰이는 일시적이란 문구입니다. 일시적이라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임의용 제품의 효과들이 장시간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게 잠깐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쇼핑호스트는 마치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자막이 아니라 쇼핑호스트가 직접 설명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장사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제품의 효과가 아주 잠깐 지속된다고 하면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단서 조항에는 뭐가 있나요? 개인차 있음이라는 것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말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홈쇼핑사 입장에서는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소비자 클레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만능열쇠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화장품의 효과가 방송과 다르다고 반품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홈쇼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에서 개인차 있다고 자막으로 고지했는데 못 보셨나요? 다른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가 방송과 다르다고 반품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홈쇼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에서 개인차 있다고 자막으로 고지했는데 못 보셨나요? 결국 100명 중에 1명만 효과를 보고 99명이 효과를 못 보더라도 개인차 있음이라는 말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되네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가장 작은 자막 크기로 보여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작은 크기의 자막에 더욱 주의해야겠네요. 또 다른 단서 조항으로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 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자막 많이 봤어요. 개인차 있음이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 있음은 환경에 대한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단서 조항만 있으면 어떤 고객 클레임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서 조항 내용에는 뭐가 있나요? 보통 임의용 상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방송을 보면 인체적용 시험 결과가 자주 나옵니다. 맞아요. 저는 그걸 보고 믿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인체적용 시험은 몇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까요? 적어도 100명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0명에서 20명 사이에서 인체적용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는 대상으로만 20명을 뽑아 진행한다면 평균적인 결과로 보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홈쇼핑사들은 적은 시험 대상 인원수는 작은 글씨로 보여주고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크게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홈쇼핑 방송의 작은 자막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네요. 저도 앞으로는 똑수님처럼 휴대폰 카메라를 준비해서 방송을 봐야겠네요. 이런 사실들을 잘 이해한다면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 내용을 주변에 홈쇼핑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그 바닥이 다 그렇다지만 이건 기본적인 양심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다시는 나처럼 속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홈쇼핑 방송을 볼 때는 작은 크기의 자막에 주의해서 볼 것. 저는 원래 그렇게 보고 있었으니 호객님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박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